제가 좀 늦게 오면 늦게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성우가 와서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기하는 의미에서 일찍 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간신문에 도청 관련 안 좋은 기사 나오면 보고 자료도 만들어야 하니까 8시 전에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야근하는 건 맞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눈치를 보면서 야근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칼퇴를 하면 그 다음날 은근히 눈치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퇴근하시기 전이면 계장님들이 퇴근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은 계장님 계신데 먼저 퇴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최소한 도와드릴 거 없냐 이렇게 인사치레라도 물어보면 흔쾌히 보내주는 이제 마음이 생기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업무만 끝났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면 이제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이 걷고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눌러라, 문 열어드리고 잡고 있어라 쿡쿡 찌르면서 재촉하시거든요. 아, 요즘 시대에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길 가다 국장님 가방 들고 오시는 거 마주하면 어서 와서 가방 들어드려야지 뭐하고 있냐, 아,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아니, 국장님은 괜찮다고 사양하시는데 중간에서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시니까 많이 답답하죠. 행사가 있어서 국장님 모시고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국장님 칫솔 있냐고 물어보셔서 좀 당황했죠. 그런 것까지 챙겨야 한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너무 짧은 시간 주면서 자료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자료 요구 제출 보면 오늘 퇴근 시까지, 내일까지, 긴급 이렇게 되니까 야근은 뭐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자료도 거의 비슷한데도 서식만 바꾸고 내용만 조금 바꿔서 계속 여러 번 요구하고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뜬구름 같은 말씀만 하시고 요구사항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일은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고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하시면서 중간 협의도 없이 완성된 보고만 받으려고 하시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질문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을 하면 무능한 직원 취급 당할까봐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제 업무도 많은데 신규 멘토링까지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과장님, 계장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적극적으로 잘 하는 신규도 있지만 가르쳐 줘도 해볼 생각도 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조언하려 해도 둘러 말하면 못 알아듣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갑질한다 할까봐 걱정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먼저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저녁 챙겨드리고 가야지 벌써 가면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선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점심은 그렇다고 쳐도 솔직히 저녁 정도는 알아서 챙겨 드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장님이 식당은 예약했는지, 차는 누가 운전할 건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드시고 싶은지 여쭤본 다음에 식당 예약도 하고 몇 분까지 내려오시는지 계속 연락하면서 차대고 있고, 식사 후에도 빨리 계산하고 나가서 다시 차대고, 한 번씩 국장님, 과장님 뵙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서 엄청 챙기려고 하는 게 많아서 솔직히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국장님이야 2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과장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하는 건데 그게 이상한 문화다, 사라져야 될 문화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추진비가 과장님 거라는 강한 인식이 있죠. 한 번은 과장님이 저녁에 식사해야 되니까 품위 좀 올려놔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공문을 기한해서 품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누구랑 드시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니까 혼자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걸 캐물으면 눈치가 없는 거다라는 말도 들어서 어디 묻지도 못하고 답답해요. 저희 부서에서 출장 여비를 현금으로 뽑지 않고 개인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좋더라고요. 은행에 따로 갈 일도 없고, 얼마나 공동 비용으로 빼놔야 하는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화가 전 부서에 정착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상사분들이 제가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식 같고 조카 같아서 이제 관심의 표현으로 뭐 여자친구 있냐, 뭐 결혼했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질문들을 뭐한 번씩 자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뭐 사생활 질문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 상사분이랑 저랑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 좀 뭐 어색한 것도 있고 해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조금 밑에 직원 챙겨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정도가 조금 가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단체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딱히 답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니었거든요. 이분들은 업무뿐만 아니라 직장 예절도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가르쳐 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 알려주려고 하면 꼰대다, 갑질이다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저는 일단 스스로 먼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알려달라고 하고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도 어렵다, 일이 많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힘이 좀 빠져요. 근데 요즘에는 인사 말씀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실국장님이 직접 많이 작성하시는 편이고, 직원들 불평하실까봐 식사는 주로 구내식당 많이 이용하세요. 저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셔도 직접 운전하시고 심지어는 신규 직원을 태우고 운전하셔서 출장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더 솔직하고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못하겠다는 소리가 턱 끝까지 올라와도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 일단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신규 시절을 생각해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직원은 없지 않나요? 신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 사람 몫을 하길 바라는 건 우리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건 불필요한 의전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윗분들끼리 회의해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건 없애자 라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